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저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왜 중국이 미국에게 자꾸 그렇게 기어오르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는 왜 미국은 사사건건 중국에 대해서 시비를 거느냐 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미국이 왜 중국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혹은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양쪽 다 일리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저는 중국이 한마디로 대국으로서 이제 부상을 했기 때문에 대국으로서 자존심과 자부심을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굴욕과 순환을 이제 다 극복하고 대국으로 부상하겠다. 다만 그것을 사회주의의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하고 지금 세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가 미국한테 푸대접받지 않겠다. 우리나 미국이나 대등하게 굴겠다. 이런 식으로 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정하고 지금 대결을 하려고 하고 있죠. 소위 말해서 헤게모니 전쟁이죠. 근데 미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이 헤게모니 전쟁을 하려고 하는 나라다. 근데 근본적으로 가치가 다르니까 중국의 이 헤게모니 정말 전쟁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나라가 우리가 1945년부터 1989년까지 44년 동안 미소가 하던 그런 일종의 냉전 상태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 간에는 전면적인 경쟁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나라가 경쟁을 할 때는 크게 세 가지의 힘으로 그 나라의 힘을 갖다가 측정하죠. 첫째로는 우리 잘 아는 대로 군사력이죠. 그 다음에 경제력이죠. 경제력이 없으면 군사력이 또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러나 경제력은 경제력 자체로 또 힘이고, 세 번째가 정치력이죠. 정치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동맹이 많으냐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관점으로 제가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미국이 중국에게 이길 것인가? 우선 오늘은 경제력과 정치력만 보고 군사력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력을 한번 볼까요? 경제력은 여러분, 오늘날 경제력, 저 나라가 부자다 이렇게 할 때, 혹은 경제력이 세다고 할 때 뭘 가지고 봅니까? 예를 들어 자원이 많다고 부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자원이 많지만 힘이 없죠. 그죠? 결국 오늘날의 경제력은 기업의 힘이죠. 그래서 기업의 힘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기술의 힘이고, 기술의 힘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바로 사람의 힘이죠. 자원은 오늘날 같이 완전히 다국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자원의 힘은 옛날에는 중요했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힘, 기술의 힘, 사람의 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경제력을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다. 얼마 전에 최근 말틴 울프라는 아주 세계적인 칼럼니스트죠.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 사람이 아주 정말 재밌는 글을 하나 썼어요. 레피니티브라는 세계적인 그 컨설팅 그 지식 기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미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이 센가 하는 것을 통계를 가지고 한번 재봤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제라는 것은 기업의 힘이고 기술의 힘이고 사람의 힘인데, 첫째 기업의 힘에서 한번 봤을 때 미국은 지금 세계 시가총액 20개의 기업이 있잖아요. 그렇지? 시가총액이라는 게 증권시장의 그거니까 가장 정확한 거죠. 기업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평가가 바로 시가총액이니까 20개의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을 찾아봤더니 그 중에서 20개 중에서 무려 14개가 미국 기업이에요. 중국은 2개밖에 안 돼요. 알리바바, 텐센트 2개밖에 없이 7대1의 그런 우위를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유럽은 1개밖에 없어요.
다행히 한국도 한 개 있죠.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지만 미국과 중국을 비교하면 미국의 힘이 뭐 월등히 센데, 특히 우리가 요주의하게 보는 건 앞으로 우리가 라이프 사이언스를 아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의 건강과 그러니까 수명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이제 힘인데,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20개 중에 무려 11개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이 7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제로예요. 20개 기업 중에서. 그래서 중국이 기업의 힘에 있어서는 미국하고 이미 상대가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중국에는 큰 기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알리바바하고 텐센트 외에는 국영기업밖에 없죠. 국영기업이라는 게 그게 뭐 전혀 정말 국제 경쟁력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가장 명확한 기준이고요. 근데 그거는 현재의 힘을 이야기하는데, 미래의 힘을 우리가 보려면은 그거는 뭘 가지고 봐야 되느냐? 그거는 한마디로 벤처의 힘이죠. 구글, 뭐 애플 이게 전부,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전부 다 벤처에서 출발한 거니까 벤처의 활동성과 건강성이 미래를 측정하는 기준인데, 여기서도 역시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미국의 벤처 투자액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4,870억 달러인데요. 이 4,870억 달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7개 나라의 합보다도 무려 1,000억 불 가까이 더 많은 거예요. 중국, 인도, 독일, 불란서, 캐나다, 이스라엘, 싱가포르 이게 다 합쳐도 3,790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무려 1,000억 불이 더 많은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경제력으로. 그 다음에 특허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벤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인데 특허가 얼마나 있느냐 나오느냐 하는 게 이제,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중국이 괄목할 만한 그런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1년에 5만 9천 건 되는데 미국보다 한 2천 건이 많아요. 근데 사실 특허라는 거는 말이죠.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가 로열티만 내면 쓸 수가 있잖아요. 특허가 중국이 조금 많더라도 미국의 동맹국들을 따져보면은, 예를 들어서 EU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동맹국들을 따져보면은 미국 그룹의 특허가 중국의 3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17만 5천 건으로. 그러니까 현재도 미국의 경제가 압도적이지만은 미래도 굉장히 밝다 이렇게 봐야 돼요. 경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르틴 울프라는 사람이 포커스를 둔 게 뭐냐면은 사람을 제대로 양성할 수 있는 그게 있는가 하는 이제 그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세계 탑 20개국, 그러니까 대학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대학이 얼마나 좋은 대학이 많으냐. 결국 사람이 기업을 일으키니까. 기술을 일으키고. 그래 해봤더니만은 세계 탑 20개 대학 중에서 10개가 미국 대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딱 한 개입니다. 칭화대학. 그러니까 전 세계의 가장 우수한 과학자, 기술자, 경영자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우수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기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다 인도 사람들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CEO가 인도 사람이다. 인도의 최고의 사람이 와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경제 전쟁, 결국은 기업의 힘, 그 다음에 기술의 힘, 사람의 힘, 이 세 가지로 봤을 때 미국이 압도적으로 중국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큰 경제인데도 불구하고 고도로 역동적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있어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라는 게, 인구는 무려 5배나 많지만 거의
그러나 경제력 자체가 중국,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정말 있기 힘든 상당 기간 동안, 저는 뭐 한 몇십 년이라고 봅니다만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치력을 봐야 되겠죠, 그죠? 결국은 지금은 이제 나라와 이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동맹을 그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제 그 힘인데 이게 요소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미국의 동맹이라는 거하고 중국의 동맹을 갖다가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는 정말 상대가 안 되죠. 그냥 미국은 EU, 그 다음에 영국, EU의 수십 개국, 영국, 일본이라는 그 아주 정말 부자 나라들을 전부 동맹국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의 GDP만 무려 45조 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동맹국이라는 건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기껏해야 러시아하고 이란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 세 나라의 힘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세 나라의 GDP를 다 합쳐도 18조 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사실은 결국은 경제력이라는 게 이제 군사력의 그 원천인데 이 미국의 동맹들은 이 가치를 중심으로, 그죠?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자유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 인권 이런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고 공통의 이상을 추구하는 아주 단단한 동맹이에요. 근데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의 가치는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이란의 가치가 뭡니까? 이슬람 가치. 중국의 가치는 이 정말 유교 가치에다가 사실은 공산주의고, 러시아는 이게 공산주의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지금 모호하죠. 그죠? 이 이념적으로도 같지 않으니까 그 동맹의 결속력과 경제력은 물론이고 결속력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두 진영이 부딪혔을 때 정말 어느 쪽에서 더 힘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제가 아까 국력을 비교하는 데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다. 첫째로 군사력, 두 번째로 경제력, 세 번째로 정치력이라는 거. 근데 오늘 저는 이 정치력과 경제력의 면에서 이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고, 그렇다면 군사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조금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어떤 명백한 수치나 이런 것을 어떤 초월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경제력과 정치력으로 볼 때는 중국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중국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